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 심리사 뽀요예요. 어떤 날엔 별것도 아닌 일에 막무가내로 당신 탓을 하며 성질을 부리다가 또 다른 날엔 비슷한 상황에서도 너그럽고 푸근하게 구는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요?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자꾸 헷갈리고 괜히 내가 예민한 건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요즘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이 사람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그냥 미성숙한 건가? 여러분도 이런 혼란을 겪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미성숙한 사람도 나르시시스트도 감정을 폭발시키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더 헷갈리기 쉽죠. 하지만 이 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내면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성숙한 사람과 나르시시스트의 차이를 3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 기준들을 알고 나면 지금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할지 조금 더 분명해질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차이는 의도예요. 겉으로는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해도 그 마음속 이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완전히 달라요. 미성숙한 사람은 감정 조절이 서툴러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올라오면 상대를 힘들게 하는 말을 툭 내뱉기가 쉬워요. 당신을 조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반응인 경우가 많죠. 당신이 서운하다고 말하면 나도 지금 힘들어, 나도 여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서 대화가 막혀버리곤 해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는 미안했어, 다시 얘기해볼까? 이렇게 수습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해요.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달라요. 감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목적을 놓지 못해요. 상대가 불안해하고 흔들릴수록 자기가 관계의 중심에 서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도 미세하게 계산이 들어가요.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고 움츠러들수록 자기는 안전하다고 착각해요. 당신이 서운함을 표현하면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건 네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상황을 비틀어서 결국 문제는 너고 나는 옳다라는 결론으로 몰고 가죠. 겉으로 보면 말도 비슷하고 태도도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는 거고,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을 이용해서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과 나르시시스트의 두 번째 차이는 관계의 흐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차이가 더 또렷해져요. 미성숙한 사람은 초반에는 자기 감정을 앞세우며 거칠게 굴기 쉬워요. 관계를 금방 회복하거나 상대 마음을 살피는 데 서툴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정확한 사과는 아니더라도 말투가 부드러워진다거나 연락을 다시 시도하는 식으로 관계를 이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표현도 어설프고 속도도 느려서 나아지는 것 같았다가 다시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관계의 흐름 자체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향해 다시 돌아오려는 방향을 보일 수 있어요.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관계는 점점 한쪽으로만 흐르기 쉬워요. 처음엔 넌 정말 특별해,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당신에게로 집중해 주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널 얼마나 받아주는지 알아? 네가 원래 문제가 많잖아, 이런 말들로 관계의 중심을 서서히 자기 쪽으로 가져가요.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묻기보다는 네가 문제니까 네가 고쳐,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영향력은 커지고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약해져요.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 안에서 당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정리해보면 미성숙한 사람은 느리고 어설퍼도 관계가 다시 서로를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남아있고, 나르시시스트는 달콤하고 빠르게 시작해도 결국 관계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요. 미성숙한 사람과 나르시시스트의 세 번째 차이는 변화 가능성이에요. 이 기준에서 둘은 가장 분명하게 갈라져요. 미성숙한 사람은 속도는 느리고 방식은 서툴지만 변화의 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이 폭발했다가도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좀 줄래? 이러면서 스스로 멈추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을 수는 있지만 변화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변화 과정을 견디느라 내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예요.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참고 버텨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면 나르시시스는 겉으로는 변하는 척을 아주 잘해요. 사과도 빠르고 말도 부드럽고 태도도 금방 달라져요. 하지만 대부분은 필요한 순간에만 잠깐 보여주는 변화예요. 당신이 떠날 것 같을 때, 자기가 불리할 때만 미안해, 알겠어, 고칠게, 이런 말을 꺼내죠. 상황이 안정되면 금세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그땐 네가 문제였잖아, 이렇게 결론을 뒤집어 버리기도 해요. 겉으로는 변화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이 영상의 목적은 상대를 진단하거나 이름 붙이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가 아닌가를 따지기보다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안전한지 존중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미성숙한 사람과 나르시시스트는 의도나 관계의 흐름, 변화 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 분명히 갈라져요. 이 세 가지 기준은 상대의 말이나 사과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확인돼요. 혹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리면 설명해야 할 말들이 먼저 떠오르나요? 함께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나요? 아니면 그냥 숨이 막히나요?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의 관계에 지금 대입해 보세요. 이 사람이 미성숙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르시시스트의 패턴 안에서 내가 점점 소모되고 있는 건지 좀 더 분명해질 거예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